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진행을 맡은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 조금 반등이 나가는 듯한 모습이었다고 하기 좀 애매하죠. 올라간 것도 아니고 내려간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도 좀 깊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명절이 코앞입니다. 명절 코앞에 있다 보니까 명절 이후에 이제 어떤 전략을 좀 취해야 될까, 사야 될까, 팔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 좀 있으실 텐데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들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전화는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 전화 주셔가지고 종목 고민들을 좀 해결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 중간에 봐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셔가지고 그리고 채팅창 참여하셔가지고 종목 고민들을 끙끙 앓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해결하시고 행복한 추석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하기 앞서서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출발해볼까 싶은데요. 오늘 시장 뭐 별거 없었습니다. 사실 이제 명절 전이죠.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토일, 월, 화, 수 쉬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월, 화, 수라는 그 명절이 우리에게는 쉬는 날이지만 다른 국가들은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계속 돌아가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엄청나게 대단히 뭐 매수해야 되는 일도 없을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명절인 동안에 FOMC가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앞두고 또 미리 사놓기도 좀 애매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팔아봤자 현금 마련하기도 사실 명절 지나서야 현금 마련되다 보니까 굳이 매도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휴식 시장이잖아요. 우리나라 장이 이렇게 휴장이다 보니까 미국 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해외 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전에 들고 있는 게 굉장히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조금 나왔다는 것이 좀 특징일 수 있겠네요. 일단 코스피가 0.13%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0.3% 정도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긴 했지만 사실 이제 보합이라고 하죠. 시가에서 그렇게까지 크게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올라가는 것 같기도 내려가는 것 같기도 어정쩡한 한 모습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통적으로 명절 전에 엄청나게 좋은 일이 발생됐거나 또는 엄청나게 좋은 호재가 있지 않은 이상은 장이 강하게 올라갔던 경우는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절 전에 굳이 매수할 이유가 없다라고 제가 요즘 강조 계속해드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명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매수해도 사실 상관없어요. 이제 쌍바닥을 그린다고 하더라도 명절 이후에 하는 것이 좋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제와 오늘 목금 정도에는 매수를 할 이유도 매도를 할 이유도 없이 그냥 우리가 고향에 가시는 분들은 고향에 갈 준비를 좀 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추석 때 어떤 시간을 좀 보낼지 계획 짜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식시장에 크게 기대할 만한 것이 전혀 없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올라오는 종목들도 역시나 여전히 바이오 관련주라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이렇게 리스크가 있어 보이는 약간 품절주라던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소외당했던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장은 여전히 좀 약하다라는 쪽에 속하고요. 그런 상황 속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이 시장에 여러분들 종목을 갖다가 매도를 먼저 할 이유도 그리고 조금 올라가는 것 같다 생각을 하면서 매수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음 주에 FOMC가 열립니다. 이제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라기보다 이제 도대체 금리 인하 할 건가 그리고 안 할 건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금리 인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인하가 되었을 때 이거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이걸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수많은 전문가들이 자기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금리 관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거고 저도 그런 어떤 노이즈라고 하죠. 잡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금리 인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금리가 인하가 되면 증시가 빠질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고 있지만 또 반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우리 시청자들 분들 입장에서는 누구 말이 맞는 거야라는 생각에 조금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았을 때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이게 누구 말이 맞는가를 떠나서 저도 지금 생각을 하는 게 제가 맞다 또는 제가 틀렸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도대체 금리 인하를 하면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데 그래 한번 보자라는 느낌이 좀 강해요. 제가 생각한 게 맞을지 아니면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보다 더 저명하시고 더 실력이 있으시고 더 유명하신 분들이 또 금리 인하를 하면은 올라간다라고 주장을 하다 보니 내가 잘못하면은 내가 생각한 게 좀 틀린
틀릴 수도 있지 않나? 저도 뭐 전문가란 타이틀을 막 달고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도 제가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금리 인하가 진행되었을 때 과연 증시가 오를까 내려갈까를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를 한 번 했을 때까지는 증시가 올라갑니다. 근데 두 번째 했을 때부터 금리가 인하가 될 때 빠지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증시와 부동산이 빠지기 시작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따져본다면 사실 금리 인하를 하고 난 다음에 한 번 정도까지는 올라가니 9월에 금리 인하를 만약에 한다 했을 때 과연 이번에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고요. 근데 금리 인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업률이라던가 여러 가지 지표가 개선되지 못한다면은 야, 거봐, 금리 인하 빨리 하라 했잖아. 너희가 늦게 해서 그래라고 하면서 연준을 좀 질타하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거나 오히려 실망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금리 인하를 한 번 했을 때 이전까지는 올라가는 경향이 많았으나 이번에는 내려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 어디로 갈지 완전히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제 오늘 굳이 매수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고, 금리가 이제는 9월 17일, 18일에 FOMC 아닙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화수가 되니까 딱 명절 끝나고 나면은 결정돼 있을 거고, 명절 딱 끝날 때쯤에 수요일 저녁에 밤에는 미국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면 목요일이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는 딱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에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 이제는 미국장이 조금 올라가는 그림으로 마무리가 되어가고 상승세가 이어져 나가고, 그리고 시장이 조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은 목요일부터 우리가 미뤄왔던 추가 매수라든가 신규 매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제가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계속 강조했던 게 시장 빠질 때 추가 매수 서두르지 마라라고 강조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좀 좋은 영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생깁니다. 그러니 목요일에 우리를 어떤 장세가 되는지, 또는 수요일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시고 수요일 밤에 어떤 증시가 미국에서 펼쳐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체크해 본다면은 조금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9월까지 말까지 그리고 10월 연말까지 랠리가 좀 펼쳐질지 아닐지를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섣불리 움직일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 저희 주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 내가 살 걸 그랬나라고 이렇게 아쉬움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살 이유가 없었으니까 그냥 명절 잘 보내시는 게 어떨까. 명절 동안에 코로나 조심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배탈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좀 잘하시고 친척들하고 아주 친밀하게 또 좋은 시간을 보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5일 동안 쉬는데 조금 불안함이 조금이라도 덜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걸 저희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종목 상담을 통해서 그런 고민들 저와 함께 해결해 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고민들을 저와 함께 계속 풀어갈 수 있으니까 전화 많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여러분들 상담받을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 조금 답답한 심정이 있다면 지금 하시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상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뭐라고요? 유나이티드 제약 있고요. 2830원 네. 매수를 하고 비중은 5%입니다. 2830원이요? 네. 비중이 저랑 통화 몇 번 하지 않으셨나요? 네, 여러 번 여쭙고 그죠, 네, 목소리 많이 조금 보고 있습니다. 낯익네요. 네. 일단 유나이티드 제약을 2830원에 매수하셨다라는 것은 싸게 사는 건 이제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좀 칭찬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매수하시는 습관 자체가 위에 사지 않고 이렇게 밑에 사는 거는 굉장히 좋은 습관 중에 하나예요. 이제 이렇게 사가지고 우리가 좀 문제가 뭐냐면 지난번에도 똑같은 이야기 했을 겁니다. 사자마자 수익 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사고 난 다음에 저점일 수도 있지만 그게 저점이 아닐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아닐 때에 대한 대비를 하면 되는데 비중이 5%다라는 것은 충분히 대비가 되어 있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제약 바이오 중에서는 저는 실적 나오는 기업을 사라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다가 주가가 잘 빠져 있고, 그리고 이제 명절 지나고 나면은 역시나 인플루엔자라던가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왜 사람들이 딱 모여가지고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집단을 이렇게 뭉치다 보면 또 그런 전염병들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네. 아마 그러한 리스크들도 이야기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10월, 11월인가에 아마 그 비만 치료제 위고비라고 하는 약이 우리나라에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좀 이렇게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고비로 인해서 우리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그런 거에 있어가지고 얘가 영향을 많이 못 받았었는데 제약 바이오의 분위기가 조금 괜찮아질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들고 있는 거 그렇게까지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거기다가 매수가도 높은 편도 아니기 때문에 잘 샀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아쉬움이라고 할까요? 아쉽다라고 하기는 좀 애매할 수 있는데 5% 정도 비중이 들어갔다는 말은 종목을 몇 개 정도 투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6개 정도. 6개요? 네. 저점 투자를 하시면서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내려갈수록 비중을 무겁게 하는 게 저점 투자의 방식이에요. 네. 이제 고점 투자의 방식은 내려갈수록 어느 선을 정해놓고 손절해버리는 게 고점 투자의 방식이거든요. 근데 네. 저점 투자는 내려갈수록 더 사버리고 해야 되는데 네. 만약에 종목이 6개인데 6개가 다 내려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시청자님 현금 부족할 겁니다, 아마. 네. 그러니까 종목이 많으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점 투자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저도 주식 배울 때 이제 종목 3개 이상 사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우리 뭐 모든 회원님들 뭐 또는 우리 뭐 방송 보는 시청분들 다 어쨌든 뭐 모든 투자자분들께 제가 강조를 항상 하는 게 뭐냐면 뭐가 됐든 간에 종목 5개 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종목은 5개를 넘기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수익률 면으로 따졌을 때도 한 종목 들고 있는 사람을 그 많은 종목이 들고 있는 사람들이 수익률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한 종목이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3년을 기다렸는데 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년 기다려서 30% 수익 냈다고 가정했을 때 6개 종목을 들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한 종목 들고 있는 사람 이기려면요. 3년 뒤에 내가 투자한 6개 종목이 다 30%한 번에 다 수익이 나버리던가 아니면 한 종목이 대박이 나가지고 뭐 180% 수익 나버리던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네. 그렇지 않으면 한 종목을 들고 있는 사람의 원금 수익률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종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떠냐면 종목이 한 10개가 넘어가면 은행 이자 수익률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종목이 많아지면 수익률 자체가 떨어져요, 그냥.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종목을 샀을 때 확률이라고 하잖아요, 확률. 네. 확률적으로 봤을 때 내가 10종목 중에서 수익을 내는 확률이 60%라고 한다면은 그 종목을 10개를 펼쳐놨을 때 당연히 10개 중에 6개밖에 수익이 안 나고 나머지 4개 물릴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한 종목 들고 있는 사람보다 그 4개 물리는 것만큼의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구조의 수학적으로 그래요, 이거는. 그래서 종목은 많이 안 들고 있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비중을 저는 종목을 뭐 이것도 잡아보고 싶고 저 종목도 잡아보고 싶고 해서 우리가 뭐 옛날에 뭐 책 보면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런 이야기 많이 봤단 말이에요. 네. 근데 계란을 한 바구니에 안 담아야 되는 사람들은 저기 증권 투자자, 뭐 펀드 매니저 또는 수십억, 수백억 이렇게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이야기고 그 수백억 이렇게 안 되는 사람들은 계란 한 바구니에 좀 네. 담아도 된다고 봅니다. 괜찮은 똘똘한 놈이라잖아요, 그죠? 괜찮은 네, 종목을 네. 사가지고 그 종목을 잘 어루만져가지고 대응을 잘해가지고 올라갈 때 이득을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한 종목을 사는 만큼 리스크 관리만 잘하면 되는데 좋은 기업 잘 잡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하시는데 계속 이 종목도 사고 저 종목도 사고 하면 수익률 안 나와요. 투자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불리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그럼 이렇게 하시면 안 불어나요. 아.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5% 샀는데 만약에 여기서 올라가면 5% 산 걸로 수익 내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얼마나 그 수익이 얼마나 나겠어요. 그러니까 네. 밑으로 빠질 때 더 사버리려고 생각을 하고 왕창 사가지고 내가 100%까지 다 들어가 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야지 내 돈이 온전히 다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종목 또는 두 종목 선에서 이렇게 어루만지는 것이 조금 투자하시는데 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금액을 정한다면 1억 미만은 3종목 이상 살이 없다 이렇게 말씀 많이 드려요. 아. 그래서 네. 그 종목을 그런 점들을 기억을 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 이제 뭐 방식은 좀 알고 계시는 것 같고 나름 이렇게 스스로의 기준도 좀 챙기신 것 같기 때문에 종목을 이렇게 조금 줄여보는 걸 어떨까라는 전략을 좀 드려보도록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건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면 되고 2만 원 밑으로 빠졌을 때 뭐 추가 매수자리도 잘 찾으실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제가 뭐 조언을 좀 드린다면은 아마 한 4, 5천 원대 정도가 추가 매수하기 좋은 자리인 것 같거든요. 지난 전저점이죠. 아, 네. 그래서 네네네. 저점 떨어지게 되면은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고 비중을 더 늘린다. 그럼 이제 현금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니까 이제는 종목 사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저는 포스트 후타임인데요. 네. 어저께 들어갔더니 많이 빠르게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어? 뭐 어저께 들어가실 이유가 없는데 들어가신 거죠, 일단은. 매수가랑 비중이요? 좋다니까 조금 나오게 들어갔더니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 2만 20, 2,900원. 20, 네, 22만 9천 원. 22만 9천 원이요? 22만 9천 원에, 예.
알겠습니다. 10%인데. 어제 사실 뭐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이렇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방송에 나와가지고 좀 안타깝긴 한데 이번 주 월요일에 제가 방송 출연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말씀드린 게 명절 전에 굳이 살 이유가 없습니다. 명절 우리가 쉬지 다른 국가는 안 쉽니다. 우리가 쉬고 있는 동안 다른 국가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도 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FOMC, 미국의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뭐 0.25% 정도 할 것이다라고 이제 나름 시장에서는 거의 기정사실화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했을 때 그리고 또는 예상외로 안 했을 때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어떤 예측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이걸 알 수 있는 전문가가 없어요. 방송 한번 돌려보세요. 전부 다 싸우고 있어요. 올라갈 겁니다. 내려갈 겁니다. 아닙니다. 올라간다니까요. 아니라니까요. 내려간다니까요.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몰라요. 사실 깨놓고 이야기하면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목요일 돼본 게 아니고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미래를 살아본 적이 누가 있어요. 살아가 봐야 아는 거지. 그러니까 전부 다 예측만 하고 있을 뿐, 예측이 난무하고 있을 뿐, 그 어떤 것도 맞다 틀렸다가 없는 게 한 번도 까보지 않은 팬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까봐야지 우리가 증시 방향성을 좀 알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시청자님은 뭐 FOMC 금리 인하, 뭐 연준 금리 인하 인상 이거 아세요? 연준에서 금리 인하하면 증시가 어떻게 될지 뭐 좀 감이 오세요, 혹시? 연구를 좀 하셨나요? 분석을 하셨나요? 몰라요. 뭐 박사학위라도 좀 따셨어요? 방송 출연을 하서 뭐 방송 활동을 하고 계시네. 책이라도 좀 쓰셨어요?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면 안 사야 됐다고. 왜냐하면 모르니까 우리가 모르는데 굳이 왜 사서 가봐요. 안 사서 가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뭐라고요? 그래서 2차 전지가 또 올라간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이 지금 확실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뭐가 됐든 간에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시장이 확실하지 않으니 시청자님도 지금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연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뭐 앞에 지금 아직 정해진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일부터 벌리냐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차 전지가 좋아 샀겠지. 좋다고 해서 샀겠지. 이유는 불문하고 그거 전에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헐려서 샀어요. 뭐라고요? 좀 내려가서 또 올라갈까 또 놓칠까 봐 사봤어. 아니 그러니까요. 그건 이제 자기 마음에 이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한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래, 우리가 아직까지 정해진 거 하나도 없는데 굳이 매수할 이유가 없다는 말 자체는 이해를 하세요, 지금? 아, 들었는데 그렇게 아니요. 그거 이해가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거지. 그거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샀어요. 저래서 샀어요. 어째 샀어요는 필요 없고 그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은 이해를 하셨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했죠, 이해했어요. 네, 그것만 돼요. 그거면 내가 뭐 때문에 샀겠죠. 그 이유가 중요하지 않고 그 이유가 뭐였든 간에 불확실성 앞에는 안 사는 게 좋은데 앞으로 주식을 하면서 얼마나 불확실성이 많겠습니까? 그죠? 살아가다 보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휴일이 올 것이며 설날도 올 것이고 뭐 연말도 올 것이고 우리나라는 쉬는 날 뭐 광복절 같은 날도 우리나라만 쉬잖아요. 그죠? 네. 그런 날들이 얼마나 앞으로 매년 많겠습니까? 그 전날에 사지 말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포스코 퓨처엠이고 뭐고 뭐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어떤 명절이든 어떤 휴일 앞에는 안 사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알았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사지 마세요. 이거는 지금 샀는데 다 뭐 일단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린 그 핵심이에요. FOMC를 해봐야 알아요. 지금 FOMC가 열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시장이 실망해서 주가가 빠지면 얘도 빠질 거예요. 얘가 잘못한 거 아닙니다. 2차 전지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얘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시장이 안 좋을 거라는 거예요. 그 제가 그게 너무 불안하니까 사지 말라는 건데 이미 샀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추석 때 화요일이랑 수요일이거든요. 아마 수요일 아침쯤, 수요일 한 저녁쯤, 오후쯤 되면 이제 FOMC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밤쯤에 FOMC에서 뭐 어떤 이야기 나왔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미국장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얘가 목요일, 금요일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이 가능합니다. 만약 미국장이 뭐 수요일 밤에 떨어지고 있어요. 뭐 밀리고 있으면 파란색으로 막 쭉 빠지고 있으면 아이고야 내가 괜히 내가 뭐 2차 전지 간다 만다 해가지고 이런 불확실성 앞에서 내가 사가지고 물리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목요일 빠지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뭐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는 게 FOMC에서 안 좋게 나와서 뉴욕 증시가 빠지게 되면 목요일 빠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러면 얘도 빠지게 되고요. 그럼 물리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해드릴 게 하나도 없는 거고 이제 만약에 목요일장이 이제 뉴욕 증시가 올라가게 되면서 미국 금리가 인하됐으니까 좋다 생각하면서 시장이 막 환호 지르면서 올라가기 시작한다 하면 아마 올라갈 거예요. 한 25만에서 27만 정도까지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건 저한테 달린 게 아니라 어디에 달렸냐면 미국 연준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올리고 싶으면 연준에 전화해서 금리 인하를 해서 증시가 좀 좋게끔 잘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하고 연준에 전화를 하시는 게 맞아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안 알았어요. 이랬으면 좋겠기 때문에 사지 마라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했던 거고 이번에 사서 어쩔 수 없지만 다음번에 그러지 마라는 이야기예요. 이번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음 목요일에 밀린다고 하더라도 손절할 이유는 없으니까 그냥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괜히 이제 긁어 부스럼이 돼버린 것뿐이지만 뭐 손절할 이유까지는 없으니까 그냥 홀딩해서 들고 가시길 바라겠고 만약에 이제 연준에서 잘 이야기 나와서 목요일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냥 올라온 대로 수익 내서 이번에 아이고 운이 좋아서 올라갔구나 잘 팔고 나가야 되겠다 하고 매도하시고 다음번에 이러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네, 왜냐하면 이거 지금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화수 얼마나 불안하실까. 그래. 그러니까 편하게 명절 좀 지내자니까 왜 그 괜히 힘들게 일을 벌리 가지고 명절을 보내시려고 하지. 저는 이게 좀 답답한 거예요, 그냥. 좋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네,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모레퍼시픽 네, 14만 4천 원에 10%요. 14만 4천 원에 10%요? 네. 설마 어제 샀어요? 아니요. 좀 오래됐어요. 원래 샀어요? 네. 어제 팔지 기다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 저도 안타까워. 오늘 쭉 빠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빠질까 안 빠질까 내일 빠질까 안 빠질까 아모레퍼시픽이 더 갈까 안 갈까 2차전지가 좋을까 안 좋을까 화장품 관련주가 좋을까 안 좋을까가 아니라 명절 앞이라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 팔 수 있는 기회를 주면은 아니 왜 다들 이걸 이해를 못 하시죠? 명절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어떻게 아시고 지금 전부 다 주식을 이렇게 배짱 있게 다 들고 가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방금 전 전화도 제가 잔소리 되게 많았잖아요 그죠? 네. 왜 샀느냐라는 이야기로 제가 잔소리했죠 그죠? 아니 월화수 지금 아니 왜요? 지금 이 금리가 이때까지 고금리로 올라와가지고 그 금리가 이제 고금리가 유지가 되어 가다가 인하를 하는 첫 번째 시점이기 때문에 어째 보면 약간 대격변이잖아요. 엄청난 금리 정책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증시는 금리 정책의 변화에 엄청 민감할 수밖에 없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네. 이 정책 변화가 생겼을 때 좋은 쪽으로 시장이 받아들일까, 나쁜 쪽으로 시장 참가자들이 받아들일까를 보고 투자를 하고 보고 행동을 해도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계속 들고 가던 이유는 이제 그런 거보다 중요한 건 아모레퍼시픽이 본전 왔는데 좀 더 가지 않을까, 기다리면 더 가지 않을까, 화장품 좋다는데 이것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 내 종목만 보이고 그런 엄청난 그 일들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게 큰 거를 보지 않고 하다 보니까 나무를 보고 있다 보니까 숲이 타들어가더라도 내 앞에 있는 이 나무가 너무 이뻐요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숲이 타고 있잖아요. 숲이 불타고 있잖아요. 무너질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잠깐 나올 수 있는 타이밍에 나오는 게 맞는데 손실 중인 종목은 사실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수익 중인 종목은 나오기가 쉬워요. 그래서 나왔다가 다른 종목을 사든지 얘를 나중에 다시 사도 됐거든요. 목요일이나 금요일이에요. 다음 주 명절 지나고 금리 인하하고 네. 그다음에 했어도 됐는데 그 뺐다 나왔다가 싫은 거예요. 시청자님은. 왜냐하면 내가 팔았을 때 올라갈 게 너무나 억울할 것 같거든요. 그게 욕심이에요. 그냥 나만의 그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주식은 수익을 못 내요. 왜냐하면 올바른 행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욕심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늘 강조합니다. 뭐 어찌됐든 아모레퍼시픽은 물려 있어도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화장품 관련주 제가 항상 괜찮다 했던 거고 사실 네. 14만 원 이하에서 떨어지게 된다 하더라도 더 사면 되는 기업이라서 뭐 좀 아쉬운 건 그냥 좀 팔지 하는 그냥 좀 아쉬움이 있고 네. 앞으로도 그냥 명절이고 1년에 2번씩 오는 게 명절 아닙니까? 그 명절 오늘 할 수 있는 종목 있으면 제발 좀 파세요. 그냥 좀. 왜 불확실성을 그냥 다 끌고 안고 또 안고 가져가려고 해요. 명절 동안 불안하게. 가족 만나서 행복해야 되는데 지금 아모레퍼시픽 때문에 가족이랑 뭐 밥 먹으면서도 아모레퍼시픽만 생각나겠네. 아니 밥 먹다가도 뭐 고모나 이모나 야 아모레퍼시픽에서 나오는 뭐 화장품 좋더라면 왜 나한테 아모레퍼시픽 이야기하지 마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 불안해가지고. 이게 뭔지 모르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하게 살려면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면 돼요. 욕심만 조금 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물려도 괜찮은 기업이니까 명절 때 친척들한테 짜증내지 마세요. 네. 네, 괜찮아요. 들고 가도 괜찮은데 이왕이면 팔았으면 좋았다라는 거고 어쨌든 내려오면 12만 원대 또는 11만 원대까지 더 사버리면 됩니다. 괜찮아요. 또 나중에 더 많이 올라갈 종목이니까 더 사면 되는 기업이라서 저는 그냥 그대로 홀딩 의견 드릴 거고 좀 이제 네. 타이밍 놓친 게 아깝다는 정도만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명절 동안 편안하게 지내셔도 괜찮고
만약에 미국 증시가 조금 수요일 빠진다고 하더라도 신경 안 써도 돼요, 시청자님은. 그냥 빠지면은 아까 포스코 퓨처엠은 빠지면 좀 신경 쓰이는 종목인데 얘는 안 그래요. 한 12만 원대 네. 그 이하로 내려오면 그냥 10%밖에 안 샀으니까 한 20-30%더 비중 실어버린다 생각하고 왕창 산다 네. 생각하고 기다려버리면 되는 기업입니다. 아, 네. 그래서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고 다음번에는 기회가 있을 때 빨리 매도하시는 게 좋고 판단이 안 서면 빨리 전화를 한번 주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강연의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내일도 저희가 또 이렇게 열심히 강연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강연이 어디서 열리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회 잘 보셨죠? 저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은 저희 우리 또 김영고 멘토님과 황민영 멘토님께서 강의를 또 준비를 하셨습니다. 아까 방금 고지 잘 보셨죠? 지금 황민영 멘토님 벌써 대구 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 대구에서와 그리고 안양이었나요? 안산이었나요? 제가 지금 고지를 잘 못 봤는데 어쨌든 다들 보셨죠? 그 지역에 여러분들 내일 조금 시간이 되신다면은 강연에 참석해 주신다면 저희가 또 알찬 강의 준비했으니까 많이들 와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아주 훌륭한 강의 그리고 좋은 강의, 퀄리티 있는 강의를 준비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종목을 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SK D&D를 매수를 하셨는데 비중이 지금 10%고 12,000원 정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000원의 비중 10%. 어제 급등업 다 빠지고 오르지 않네요. 힘드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저는 왜 힘든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힘들다고 하시니 힘든가 봅니다. 자, 어쨌든 SK D&D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급등 나고 윗꼬리 달고 쭉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기업인가 봤더니 부동산 쪽으로 하고 있고 사업 관리하고 있고 하고 그런 거 하고 있구나. 리츠 쪽으로 하고 있구나. 그래서 강남역에 있는 매각으로 해가지고 어쩌고 건물 샀다 팔았다 이런 거 하는 기업이구나 정도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쪽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부동산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이게 올라갈 이유가 있나 하면요. 딱히 없을 것 같긴 한 상황이죠. 이게 이제 어제 올라온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면은 이게 주식수가 1,800만 주밖에 발행이 안 되어 있는데 이제 그중에서 1,100만 주, 사실 1,800만 주는 밖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해요. 많은 건데 그중에 지금 1,100만 주, 1,160만 주인데 한 1,200만 주 가량 정도가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으로 거의 묶여 있다는 거죠. 매매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주식수, 유통 주식수가 많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 이제 유통 주식수가 좀 부족한 이런 기업들이 갑자기 급등 나오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막 급등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면은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저는 반대로 봅니다만은 제 분석은 이제 과거 데이터가 그랬다라는 거죠. 제 생각에 제가 이렇게 신내림 받아 보니까 이게 아니라 과거 데이터가 금리 인상을 하고 인하를 했을 때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주식 시장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좀 많더라.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도 있는데 경기 침체기에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안 좋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긴 한데 시장이 받아들이기에는 금리 인하를 하면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부동산도 좀 사고 이러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는 지금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쪽도 연관이 되어 있다 하니 태양광이라든가 여기는 안 적혀 있습니다만은 신재생에너지라든가 태양광 이런 쪽도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옛날 뉴스들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해리스 후보 이런 쪽에 정치적인 테마들 연관을 좀 받고 에너지 관련주로 올라왔다가 빠지고 이런 것 같은데 냅두세요. 품절주기도 하고 사실 이제 부동산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그런 쪽으로 이제 얘가 회사가 지금 영업이익이 안 좋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최근에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데 적자가 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제 여러 가지 계열사를 통해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이런 쪽으로 엮여 있긴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엮이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대선 계속 남아 있고 미국 대선에서도 해리스 후보가 이기게 되면 이제 그쪽의 민주당은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이야기 많이 하고 있죠. 트럼프 후보는 이렇게 화력 발전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이렇게 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반면에요. 어쨌든 그런 이슈 남아 있다 보니까 그냥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좋은 기업 사신 건 아니라서
뭐 앞으로 아주 좋을 겁니다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이번 급등을 이후로도 다음번에도 꿈틀거리고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니까 저는 충분히 본전 내지 13,000원대에 정리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길 바라고요. 물론 여기서 안 빠지고 잘 버텨줬으면 좋겠는데 빠져 내려간다면은 사실 한 7,000원대까지 밀려 내려갔을 땐 전화를 한번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추가 매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은 추가 매수 없이 가져가서 급등 시 12,000원쯤 본전에서 바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 밀린다면 7,500원이나 7,000원대 까지 빠지면 다시 한 번 더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종목인데요. NHN입니다. TMF 사태 때문에 이런 걸까요? 물타기를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셔가지고 21,800원에 비중이 30% 정도 이렇게 매수하셨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TMF 사태 때문에 이렇다고요? 글쎄요. 일단 지금 이제 NHN이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가 TMF, 요즘에 TMF가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회생 절차를 시행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쉽게 생각하면 뭐 회사가 돈 먹고 튀어버린 그런 상황이죠, 소위 말하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런 결제 대행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쪽들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전부터 주가가 빠져 있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TMF 때문에 빠졌다라고 보긴 힘들고요. 사실 주가가 최근에 빠졌던 것도 TMF 때문에 빠졌다라기보다는 장이 안 좋아지면서 이렇게 밀려 내려간 게 조금 더 큽니다. 반도체 장세가 무너지면서 지수 빠질 때 같이 빠져버린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지수가 빠지게 되면은 증권사라든지 기관 투자자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가지고 있는 이런 지분들 을 그냥 매도를 해버려요. 비중을 알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줄여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비중을 줄여 나가다 보니까 얘들은 신저가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려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NHN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최근에 조금 이렇게 안 좋게 적자가 좀 났긴 했어도 영업이익과 매출이 굉장히 잘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이버 쪽에서 이렇게 게임 산업 부분에서부터 해서 결제 시스템들 이런 것들 다 얘들이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주가가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라든가 회사가 실적이 안 좋아질 이유가 없죠. 매출은 좋고 영업이익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사실 나쁠 게 없어요. 근데 이런 기업이 주가가 그냥 올라가주면 좋은데 우리는 좋은 기업이 주가가 올라간다 생각을 하지만요. 아닙니다. 좋은 기업을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할 때 주가가 올라가요. 또는 안 좋은 기업도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면 주가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좋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니라 좋구나 하고 사야 되는 거예요. 미술품을 보면서 우와 저거 진짜 좋은 그림이다 하고 야 이쁘다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지나가 버리면 그거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리가 없는데 안 좋은 그림이라 하더라도 나 저거 갖고 싶어 하면 사람들이 막 달려드는 그 순간 주가가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 개념이에요. 제가 NH는 눈으로 딱 봤을 때 좋아 보이지 않죠. 딱 봐도 그냥 막 똥 묻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야 이거 사면 죽는다. 이거 사면 그냥 망한다. 으아 이런 거 사지 마. 안 사는 거예요. NHN이 좋은 기업이고 뭐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지 마. 저거 사면 지하실 파고 내려간다. 이야 역별이다. 이거 안 좋다. 이러니까 안 사는 거예요. 그럼 주가가 빠지는 거죠. 그거를 견뎌내지 못하면 이런 저점 투자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점 투자는 남들이 안 좋다는 걸 사가지고 남들이 좋다고 할 때 팔아내는 거기 때문에 남들이 예스라고 할 때 노를 해야 되고 남들이 노라고 할 때는 예스를 해야 되는 그런 투자란 말이에요. 당연히 이겨내기가 힘들죠. 나는 이거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빠지지가 아니라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제가 항상 역발상 투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내려가면은 아이고 참나 이거 진짜 좋은 거 못 알아보네. 이 좋은 거 내가 다 가져가야지. 라고 더 사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무서우시면 저점 투자 안 하는 게 맞죠. 남들이 예스라고 할 때 따라 붙는 매매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고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 사실 이런 자리에 사가지고 기다리는 게 최선입니다. 좋은 기업이니까 남들이 알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건 좋다고 알려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올라올 때를 대비해서 수익을 내려고 준비하는 게 좋다. 하지만 저점이 만들어졌을 때 그 저점이 그냥 고스란히 저점이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밑으로 밀려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내려갈 때까지 다 내버려 두고 충분히 내려가면은 아무도 몰라주니까 내가 많이 사주면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15,000원 정도, 16,000원 정도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기 때문에요. 지수 저점 자리 잡고 아마 15,000원, 6,000원 자리 잡으면은 그때 추가하면서 해가지고 이제 올라갈 때 이득을 좀 본다 생각하고 가져가도 됩니다. 올라갈 때는 사실 이 종목의 입장으로 본다면 최소 3만 원에서 4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업의 가치라든지 뭐 시장의 평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봤을 때 지금 이제 과하게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 있는 거죠. 돈 잘 버는데 가격이 싸진 거니까요. 우리가 투자의 기본 다들 알 겁니다. 저평가를 사가지고 고평가 때 팔아라 하는데 이런 게 저평가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름 뭐 PER 이런 것들 나름 연구하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PER도 굉장히 이렇게 높지 않은 편입니다. 이런 기업들 중에서는요.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기업은 매력 있다 생각이 들고 BPS라고 하죠. 이런 자산 가치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요. 자산 가치로만 본다 하더라도 자산 가치로 따지면 4만 9천 원짜리인데 지금 17,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평가 받고 있습니다. 이런 걸 사가지고 올라갈 때 수익 보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 사서 편안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벌써 불안해서 뭐 어떻게 돈 벌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 15,000원쯤 됐을 때 비중을 한 50%에서 한 70%까지 늘려버리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딴 거 살 필요 없어요. 이 정도 잘 어루만져가지고 수익을 크게 내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15,000원쯤에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고 마음을 좀 다스려라 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이버고요. 네이버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5만 7,900원이고요. 네. 30%있습니다. 뭐 매수가 너무 잘 샀는데요? 뭐가 문제죠? 예? 그동안 뭐 안 가서 문제예요? 안 가는 거는 뭐 바로 갈 것 같은 것 때문에 산 건 아니고요. 네. 어느 정도까지 보고 좀 올라가 보지도 싶어요. 않은 걸 어디까지 갈지부터 먼저 생각하는 게 조금 너무 조급하지 않나요? 지금 투자하신 지 이거 사신 지 몇 개월 되셨어요? 좀 두세 달 된 것 같아요. 두세 달 된 것 같아요? 예, 제가 집에 사과나무를 심으면 두세 달 뒤에 사과를 먹을 수 있을까요? 먹습니다. 왜요? 아닌 것 같고요. 안 익어서요? 사과나무를 씨를 제가 뿌려가지고 사과나무를 좀 키우면 두세 달 뒤에는 안 되나요? 못 먹을 것 같은데. 못 먹을 것 같아요? 왜요? 아닌 것이니까 안 못 익을 먹죠. 것 같아요. 아니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를 집에다가 씨를 뿌렸어요. 그 2, 3개월 정도 뒤에 너무 걱정이 돼서 사과나무 그 씨를 판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나 사과를 먹으려고 샀는데 아니 이게 새싹만 나와서 이거 뭐 데쳐가지고 뭐 산채 비빔밥 해 먹을 수도 없고 이거 새싹만 나오고 이거 뭐 이파리만 좀 나오고 있는데 사과는 언제 열립니까? 이거 사과나무 맞습니까? 불안해서 전화를 하고 매일같이 괴롭히고 이러면은 어떤 생각이 좀 들까요? 옆에서 보고 있는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제가 어떻게 보이세요? 좋아 보이세요? 조금 왜 저러지라는 생각이 좀 들까요? 왜 저러지 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시청자님 보는 시각이에요. 네이버는 빠른 종목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저점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빨리 올라갈 수도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이 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눈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투자 이 방식은요. 이제 저점에 사라 아니 제가 많이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네이버도 아마 뭐 제 영향을 받았든 뭐 어떤 영향을 받으셨든 스스로 공부하셨든 이런 데 저점에 사시는 걸 굉장히 잘하셨어요. 근데 이 저점에 사는 투자 방식은요. 전국적으로 전문가들 중에서도 저점에 사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가 보시면요. 아마 전국에 있는 모든 투자자를 줄 딱 세워가지고 전문가를 쭉 줄 딱 세우면요. 저점에 투자하는 사람은 5명 안 될걸요 아마. 저처럼 이렇게 저점에 사라 하는 그런 투자 형식을 갖고 있는 투자 방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가 전국에 아마 5명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한 1, 2%밖에 안 돼요. 대한민국에. 그러면 저점에 살 수 있는 사람들 자체가 1, 2%밖에 안 된다는 말은 저점에 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99%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쉽게 올라갈까요? 아니면 올라가기가 조금 어려울까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온 기업들을 사는 것 자체가 상당히 쉬운 방법이지만 어려운 방법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매수를 해놓으면 올라갈 때 돈 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방법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차트 보면 내려갔을 때 올라가고 내려갔을 때 올라가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올라갈 때 더 올라간다 생각하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내려갔을 때 더 내려갔을 때 그냥 더 사가지고 올라간다 생각하고 기다려버리는 게 낫겠구만이라고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누구나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해보려고 하면 내려와서 사가지고 기다려서 올라갈 때 수익 본다는 이 기다리는 과정이요. 굉장히 괴롭고 힘들고 죽을 맛이에요. 생각보다 그래요. 생각보다. 그래서 시청자님도 사실 이제 네이버라는 이 기업을 여기서 투자를 하셨으면은 더 내려갈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락세가 한번 만들어지고 여기서 버티다가 이 저점을 깨질 수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내려갔을 때 아마 한 10만 원 정도쯤에서 바닥을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안 좋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만약에 15만 원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된다면 사람들이 손절할 겁니다. 들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손절하고 에이 내가 괜히 이거 사가지고 고생했다 이거라도 건져야지 하면서 나간단 말이에요. 이 기업이 좋고가 나쁘고가 아니라
이 기업을 안 봐요. 그냥 내가 이거 그냥 건져야 되겠다. 이거라도 건져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나가요. 그럼 그때 우리는 더 사버리는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은 기업은 떨어지면 더 사서 가져가세요. 방금 아까 상담했던 아모리 퍼시픽도 더 사면 더 가져가서 가져가세요. NHN도 더 가져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상담을 하는 이유도 괜찮은 기업들을 잘 샀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상담했던 유나이티드 제약도 떨어지면 더 사세요도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네이버도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사가지고 이득을 보려면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2, 3개월 동안 안 간다고 해서 이거 어디까지 가는 기업입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거며 돈은 잘 벌고 있는 기업이고 더 많이 벌고 있는 기업이고 매출도 영업이익도 더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알아줄게 되었을 때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는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내려갔을 때 추가하면서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30% 비중 벌써 들어갔으니까 추가하면서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불안하실 텐데요. 30%만 사도 지금 2개월 동안 주가가 안 떨어졌는데도 불안한데. 주가가 안 가고 여기 있는데도 지금 불안해서 뭔가 전화를 해가지고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이제 명절이 내가 좀 행복하겠구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지금 이런 불안함이라면 사실 비중 줄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종목이 10만 원까지 빠지게 된다면 시청자님 30% 정도 손실을 보게 될 것이고 30% 정도 손실을 보게 된다는 말은 내가 들고 있는 비중의 30% 정도가 손실률로 이렇게 찍힌다는 거죠. 그럼 10만 원대 내가 비중을 더 실어야 된다면 더 사야 되는데 그게 과연 용기가 날까요? 저는 조금 힘들 거라 보는데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저는 16만 원 지금 여기 현재 이 자리에서 시청자님이 조금 감당한 정도 비중까지 줄여버리시는 걸 추천드릴 거예요. 저는 가능하면 20%대까지 비중 줄이는 걸 추천드리고요. 내려가도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20%까지 비중 줄였다면 10만 원까지 빠지면 비중 50% 늘려버리는 게 훨씬 더 나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려갔을 때 무겁게 살 수 있도록 비중을 줄여놓자라는 전략을 드리고요. 이번 자리가 쌍바닥 잘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한 2, 3만 원대까지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수익 내버리면 되는 기업이라서 그냥 기다릴 줄만 알면 되는 기업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잘 기다려 내시길 제가 한번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이 가격이 이게 본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무슨 종목인 줄 알아요? 뭐 이야기를 하죠. JNTC요. 어떤 거요? JNTC. JNTC요? 네. 25%요. 19,200원. 19,200원에 200원. 25%요? 25%. 그렇군요. 일단 뭐 매수 자리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썩 잘 매수했다라고 생각하기엔 좀 힘든 자리에 힘든 비중이 좀 들어가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지수가 자리를 잡아준다면 이 종목이 지금 15,000원대쯤에서 반등이 나가고 있거든요. 최근에 15,000원쯤 반등 나가고 있는데 나갈 만한 자리입니다. 굉장히 좋은 자리고 이 자리가 정고점이기도 해서 사실은 반등 나갈 만한 아주 유력한 자리가 15,000원 자리가 맞아요. 그래서 15,000원 자리 여기 지지만 잘 돼준다면은 아마 시청자의 본등까지는 충분히 갈 것 같은데 저기가 이제 지지가 되어줄 줄 알았는데 지지가 안 되었을 때가 문제가 되겠죠. 여기가 15,000원짜리가 지지가 안 된다면은 저기를 무너뜨리고 내려가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의 시청자님 본전까지는 올라오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매수가를 낮춰가지고 내 매수가를 끌어내려야 내 매수까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는 것을 의견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이거는 명절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FOMC가 열리거든요. 그때 미국 금리 인하를 하고 난 다음에 증시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가 결정이 나요. 그럼 그때 이제 만약에 증시가 좀 환호를 지르면 올라가는 형태가 미국 증시에서 발생이 된다면 목요일, 금요일에 바로 올라와서 아마 2만 원 정도까지 또는 2만 원 이상까지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요. 그때 팔아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증시가 생각보다 흐지부지해버리게 된다면 여기서 15,000원짜리에서 자리를 잡는 데 시간을 보낼 텐데 15,000원짜리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15,000원에서 17,000원, 15,000원에서 17,000원 왔다 갔다 할 텐데 여기서 추가매수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들고 가셔가지고 여기 자리 잡기만 하면은 올라올 때 본전 이상 갈 수 있으니까 그때 잘 정리하시는 게 좋고요. 15,000원 무너질 때 시청자님 추가 매수할 좋은 돈이 없다면 15,000원이 무너지게 되면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있다면 그냥 들고 가시면 되고요. 현금이 없다면 제가 말하는 현금은 지금 매수하신 금액만큼의 현금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샀으면 1,000만 원 더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다면 15,000원짜리에서 이제 현금 마련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매도를 진행하셔서 손절하시는 게 좀 낫습니다.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 다음번에 이런 자리 안 사는 게 좋습니다. 급등 나왔다가 빠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거 어설프게 이렇게 샀다가는 크게 다칩니다. 안 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저는 그 LG전자요. 네. 92,900원 10%거든요. 네. 네네. 아, 이거 근데 사실은 좀 혼날 것 같은데 제가 안 팔아갖고 명의전에 그래서 지금 방송 듣고 사실은 좀 그랬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좀 횡설수설하세요? 말을 똑바로 한번 해보세요. 네. 네, 당황하지 마시고 네. 안 혼내니까 네. 뭐 이야기해보세요. 네. 왜요? 네. 이게 제가 사실은 그 블랙 먼데이 그날 그 다음날 제가 샀거든요, 이걸. 잘했네요. 예. 그래갖고 지금 계속 들고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명절 지나고 사실은 팔려고 그랬어요. 명절 지나고 예. 판다는 계획은 조금 와닿진 않네요. 그래요? 지금 계속 오늘 방송의 주제가 명절 전에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명절 전에 네. 팔 수 있으면 좀 팔아라. 불확실성을 네. 우리가 걷지 말자. 그게 이제 네. 주제가 되고 있는데 뭐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매수가가 좋아서 사실 오늘 팔았든 목요일 팔든 그거는 마음대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매수가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정쩡한 본전에 있거나 어정쩡하게 네. 물려 있거나 이런 상황이면 사실 뭐 오늘 뭐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안 좋을 거고 본전이면은 일단 네. 팔고 보는 게 맞는데 사실 시청자님은 약간만 포기하면 약간만 욕심을 좀 버리면 약간 내려갈 때 판다고 생각하고 하면은 네. 뭐 목요일에 만약에 장이 안 좋아졌다 하더라도 내려갔을 때 네. 판다 하더라도 시청자님 결국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 이제 싸게 산 사람의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싸게 산 사람은 사실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지금 여기서는. 그러니까 지금은 네. 여기 92,000원대 싸게 잘 샀기 때문에 그냥 네. 누리셔도 돼요. 그러니까 네. 뭐 약간 한 템포 늦게 판다던가 한 템포 내가 네. 잘못된 판단을 하더라도 몇 번의 기회가 있고 아직까지 충분히 뭐 여유가 있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얘가 만약에 목요일에 갑자기 폭락이 나와서 주가가 만약에 10% 박살 나면서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92,900원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손해 안 보고 저기서 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남들은 물리 가지고 고생할 수 있고 남들은 뭐 손해 보고 손절할 수 있는 나는 그래도 뭐 수익을 조금 포기하면 내 욕심이었지만 어쨌든 포기만 한다면은 혹여나 폭락이 네. 나오더라도 난 안 다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을 안 다치는 게 먼저니까. 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갖고 있는 거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매수가가 너무 좋아서 사실 이거는 그냥 편하게 생각하셔도 좋고 지금 네. 이 자리에서 사실은 저는 뭐 걱정할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목요일 이후에 이제 증시가 어떻게 될 건가 생각하면요, 그냥 저의 예상은 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금리 인하를 네. 하면은 지금까지 1회차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증시가 올라가는 경향들이 많았기 때문에 불확실성 이야기하지만 내려갈 거야 이 말이 아니라 사실 저는 올라갈 거라 생각해요. 목요일과 금요일 증시가 올라갈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네. 연말까지 랠리를 좀 펼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연말까지요. 네.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오늘 사는 게 맞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질문을 한다면 내가 왜 불확실성을 감당을 해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올라갈 네. 것 같지만 나는 언제 산다? 오늘이 아니라 저는 목요일 산다. 금요일 산다라는 네. 거고. 그러니까 나는 네. 지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보고 하겠다라는 주인 거고 그 전에 하는 게 조금 저하고는 와닿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네. 관점이고 시청자님은 매수가가 좋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런 거에서 별 의미가 없는 분이죠. 목요일 좋든 말든 나는 손해를 안 보니까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면 됐어요. 그냥 그게 일단 제일 좋은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이 네. 이제 LG전자인 거예요. 시장이 어떻게 되든 간에 시청자님하고는 지금 별로 상관이 없어요. 내려가면 팔면 되잖아요. 그죠? 네. 목요일에 갑자기 제 예상하고는 다르게 저는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있지만 금리 인하를 하고 난 다음에 시장이 갑자기 안 좋게 받아들여가지고 충격 먹었다. 야 금리를 뭐 0.5% 할 줄 알았는데 0.2%밖에 안 해. 에라이 주식 던져갖고 만약에 폭락 사태가 만약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시청자님 상관이 또 없다. 저 없어요. LG전자가 팔면 돼요. 그냥 팔고 나중에 다시 더 떨어졌을 때 뭐 블랙 먼데이면 이번에 예. 블랙 목요일, 뭐 블랙 프라이데이 금요일 나오면 그거 쭉 빠지면 뭐 8만 사든지 7만 사든지 다음에 사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건 문제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지금 이제 네. 이 LG전자라는 종목은 최근에 광고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얘들 이제 전장 산업 쪽으로 완전히 네, 알아요. 바꾸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네. 방송에서도 LG전자는 가전제품 기업이 아니라 이제 전장 기업,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기업인데 걔들 이쪽에서 실적 잘 나오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방송에서 제가 설명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은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매수가도 좋고 가져가기 참 좋은 기업이라서 시장의 입장에서도 별로 이렇게 손해볼 거 없는 가격대고 뭐 딱히 대응할 거 없어요.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그냥 감사합니다. 너무 그리고 매수가가 저, 좋으니까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아까 예. 말한 것처럼 왜 횡설수설합니까? 혼내지도 않을 건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는 게 매수가를 이렇게 잘 잡아놓고 뭘 혼날 생각을 해요. 저는 아무나 혼내지 않습니다. 잘했어요. 네.
그래서 이건 멘토님은 들고 가시면 그리고요. 되고요. 예, 예, 만약에 예. 좀 장기적으로 왔을 때 샀다 팔았다가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그냥 8만 원이나 그 이하로 빠질 때가 추가 매수해버리는 것도 방법인데 제가 직장인이라서 저는 장기 투자가 좋거든요, 사실. 그러면 사실은 중간에 뭐 왔을 때 본전 팔고 이것보다는 8만 원대 더 산다 네. 생각하고 냅둬버리는 게 훨씬 낫긴 나아요. 신경 쓸 게 많이 없거든요, 그러면. 예. 네, 이미 매수가가 낮기 때문에 엄청난 혜택이 네.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요. 이건 목표가 한 네. 14만 원대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멘토님 제가 네. 저기 멘토님 되게 팬이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네. 멘토님 네. 되게 뭐랄까 알겠습니다. 되게 네, 뭐 더 배울 게 이야기 너무 칭찬 듣고 많습니다. 싶지만은 시간 관계상 네, 제가 끊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하필이면 마지막에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못 들었네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아쉽고요. 그래도 명절 잘 보내시고 뜻은 제가 충분히 알았으니까 그 점 감사하게 여기고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절 잘 보내시고요. 명절 이후에 저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 밝은 모습으로 활기찬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내일 강연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명절 즐겁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